예, 그 피부적 골치 노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화가 되면 그 피부에 이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큰 이유로서는 이제 콜라겐 생성 감소를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콜라겐 생성 감소가 그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콜라겐을 채워가 주름을 좀 채워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콜라겐이라고 한다면 콜라겐을 어떻게 만드실까 이해를 하면 어, 그 항노화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고유지체 그의 노화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노화 전략으로 이제 화장품 소재나 많은 소재에서 개발되는 것은 어, 그 콜라겐을 만들어내자 이런 거죠. 근데 콜라겐은 ER이랑 고지를 통과해서 이제 합성이 되어지면서 당이 붙어지면서 성숙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콜라겐이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이나 아니면 이런 피부 항노화 전략으로는 콜라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세포에 자극을 하여 콜라겐 생성 그 패스웨이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항노화 전략으로서 많이 주목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근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와 더불어서 이전에도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늙은 피부 세포는 그 자체적으로 그런 콜라겐 생성을 해라고 하는 외부에서 주는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젊은 세포 같은 경우에 여기 유명한 TGF-베타를 처리하게 되면 스메드라는 전사인자가 핵내로 이동해서 콜라겐 유전자가 전사되게 되는데 늙은 피부에 존재하는 이런 늙은 세포들은 TGF-베타를 처리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처리해도 핵내로 이 스메트2가 핵내로 들어가서 전사를 도모하는, 즉 콜라겐은 합성을 해라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2008년도 정도에 이와 비슷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스메드2와 3가 역시 집소에틴이라는 단백질이 결핍된 세포에서는 흉내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그 늙은 세포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죠. 자극을 주더라도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집소에틴이 뭐냐? 집소에틴은 고지체막에 존재하는 아연을 운반하는 운송체였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없으면 그 핵내로 전사인자가 못 들어가게 되고 늙은 세포와 같은 동일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일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연 샤페론이 존재한다라는 생각하에 샤페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집설틴에서 이 주는 운송한 아연을 아연 샤피론이 잡아서 그것을 전사인자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 그 전사인자가 아연을 가짐으로 인해서 핵내에서 DNA와 강하게 결합할 수 있어서 핵내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전사가 촉진된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언 샤페론을 발견하자라고 많은 어, 리서처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는 이전에 전이금속 중에 물이나 아연, 이와 같은 생체 내의 필수적인 전이금속들은 몇 가지 효소들이나 예를 들어서 SOD도 있죠. 이런 것들에 존재하게 되는데 전이금속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효소들과 단백질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화학 시간을 많이 배우셔서 잘 알겠지만 전이금속은 착 화물을 만들고 그 자유롭게 노는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화학 반응에 화학 중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 연구에서는 이런 구리 샤페론이나 아, 아이론, 즉 철 샤페론들이 발견이 되어서 많이 큰 논문에 저널에 발표가 되고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연 샤페론을 한번 발견해보자. 근데 다 실패를 하고 최근이 되었어야 2022년도에 한계 단백질이 아연을 운반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 랩에서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했고 이 아연을 운반하는 아연이 필요한 전사인자가 우리 몸에 1000개 이상 되는데 구리가 필요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효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아연 결합 단백질이 있는데 각각의 샤페론이 존재하거나 또는 일부 공유하는 샤페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샤페론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에 뭐 몇 개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프리 아이언이 존재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피코몰 단위로 존재하거든요. 한 세포에 뭐 한 몇 개 있다 정도. 풀이 아무런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금속이 그렇게 적게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결합해 버리니까. 근데 아이언은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이금속이지만 DOB 다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산화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가 산화수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 이과, 이과, 삼가가 되죠. 그래서 산화 환원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봤을 때에는 다른 단백질을 산화시킬 수 있고 환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거의 구리가 이제 세포 내에 수정되려면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그 환원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이걸 환원시켜 가지고 들어보내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착 화물 색깔이 흰색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색깔이 있죠. 구리 같은 경우에 파란색 계열 많이 띄고요. 조금 전해금속 중에서도 조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에는 아연 결합 단백질이 전체 유전체 중에 무려 10% 정도 이상 아연과 결합을 해서 1000개 이상의 전사인자와 그리고 수많은 효소와 DNA 폴리메스도 아연이 필요하죠. 이 많은 것들을 샤페론들이 운반을 해서 조절하고 있다. 아연 로딩을 조정하고 있다. 좀 상상하기 힘들죠. 저희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세포 내에서 아연 드라플렛과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수한 조건에 뭐 세포 내에 있는 특수한 화합물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부분적인 단백질의 서열들이 이런 드라플렛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연구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연구 중인 내용이라서 이제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연이 과연 아연 샤페론이 존재하냐 아니냐 그런 그 궁극적인 퀘스천이 지금 현재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풀려고는 하고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고요. 물론 이제 아연 샤페론이 발견되는 데까지 뭐 한 15년 이상 걸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실패를 해서 제 주변에도 몇 명 이제 영국에를 떠난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아연이 그 어떻게 운반되고 전사인자들이 아연을 어디서 가져오냐?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런 늙은 세포에 있는 스메드에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건대 아연이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TGF-베타 처리에도 행리로 들어가지 않은 현상이 집소에틴이 없는 너카웃 마우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여기에 음, 노화와 그리고 고유지체와 그리고 아연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 체내 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의 10% 유전자가 아연과 결합을 하지만 늙으면 점점 아연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 결핍이 일어나면 골지체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디스커션을 한 결과 이 골지체 자체에도 이 아연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골지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태킹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연을 풀처럼 사용해서 GRSP55와 보이진 45 단백질들이 결합을 해서 스태킹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세운 게 이런 그 아연이 늙어서 없게 되게 되면 고지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 거죠. 특히 이 구조를 이루기 위한 두 단백질 GRSP55와 골지 45가 깨끗 강하게 결합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IP를 해서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늙은 세포와 젊은 세포, 그리고 집설틴이 있는 세포와 없는 세포, 그리고 아연을 결핍시킨 세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 늙은 세포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은 집설틴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티펜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티펜이 있을 때에도, 즉 아연이 없을 때 이 줄어든다는 거죠. 상여 단백질이. 즉 다시 말하면 아연이 없으면 이런 고지 스태킹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사용되는 풀인 아연이 없어서 스태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각의 조건에서 보게 되면 특히 여기 보여준 늙은 세포에서 보이는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포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비율이지만 여기 보시면 획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은 늙은 세포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골지체도 엄청나게 커져 있고 스태킹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느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슨해진 골지체가 어떤 영향을 줘서 단백질의 이런 핵내 이동, 스매드의 핵내 이동을 막았던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포 내에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많은 단백질들과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인 미세소관이 존재를 하죠. 그 미세소관을 여러 가지 복합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들이 여기 보여주는 키네신이나 다이네인 같은 경우에 그 위를 ATP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과 결합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세소관은 고속도로, 위에 다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고속도로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중심체, 그리고 하나 더는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골지체가 이상해져서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차가 잘 이동할 수 없어서 세포 내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특히 섬유화 세포, 즉 콜라겐을 만드는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지체에서 유리하는 고속도로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면역 세포에서는 주로 중심체에서 나오는 고속도로가 많이 있고 뉴런 같은 경우에는 고지체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특수하죠. 아웃포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를 해서 축삭을 뻗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파이브블라스트의 포커스에서 우리가 미세소관이 어떻게 바뀌는가, 고속도로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골지체 스트레스 유도제, 즉 골지체를 망가뜨린 거죠. 또는 늙은 세포에서 보게 되면 미세소관이 이제 뭐 이루어진 게 보이는데 이 골지 스트레스와 늙은 세포에서는 미세소관과 겹치는 부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즉 골지체와 미세소관의 이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좀 풀려 있는 느낌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미세소관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리컨스트럭션, 리어셈블리를 시켰을 때 잘 돌아오는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통 젊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세소관이 거의 뭐 잘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보이지 스트레스 인듀서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늙은 세포에서는 거의 늙은 세포에서는 한번 어셈블리 망가뜨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골시세스 유도제를 처리해도 이 부분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미세 소관이 젊은 세포에 비교해서 고지 스트레스가 높은 세포나 아니면 늙은 세포에서는 많이 바뀌어져 있다. 특히 이제 잘 잡고 있지 못하고 서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정말 그게 사실인가? 즉 고지체 결합해 있는 미세 소관이 늙게 되면 고지체가 늙게 되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지 마이크로 튜블 컴플렉스를 이제 뽑아와서 거기에 붙어 있는 알파 튜블린 즉 미세 소관의 구성 요소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 늙은 세포나 두 가지 다른 고지세스 유도제를 처리한 세포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존재하는 단백질 GRASP55를 이제 넉다운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 골지체에 붙어 있는 미세소관을 보았더니 역시 감소했더라. 즉 다시 말하면 골지 어셈블리가 이상한 곳에서는 마이크로튜블 어셈블리도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속도로, 세포 내에 있는 고속도로가 고지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데 고지체가 이상해져서 고지체에서 나오는 고속도로가 이상해지며 여러 단백질들이 운송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교란이 있는 단백질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핵내에서 감소한 단백질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단백질이 감소하는데 그중에서도 P300, P53 여러 단백질들 감소한 걸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 핵내에 들어가 있는 것과 이런 세포질에 있는 것들을 또 집설틴이 있는 세포와 없는 세포, 즉 고위체가 무너진 세포에서 봤을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고지체가 이상하게 되면 물론 고지체 수성도 이상해지지 않겠는가?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늙은 세포에서는 고지체 수성 자체가 좀 이상해져 있다. 그리고 아연이 부족해도 역시 이상해져 있다. 즉, 이 고지체가 이상해진 것은 늙은 세포에서도 보이고 아연이 결핍한 상황에서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패스웨이, 특히 스매드 패스웨이는 이제 결핍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다른 패스웨이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중에서 한 개 본 것이 P53입니다. P53 패스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늙은 세포가 되게 되면 P53도 이제 기능을 이제 자극을 줘도 잘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집소이팅이 없을 때에는 유틀린 3, 즉 자극을 시켜도 P53 패스가 활성화 안 되어서 직접적인 타겟 유전자인 P21 단백질, MDM2의 단백질 등도 이렇게 발현량이 증가하지 않고요. 이것은 늙은 세포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인다. 즉 P53 패스웨이가 아연이 결핍된 세포, 집사틴이 없는 세포 또는 늙은 세포에서 모두 동일하게 고지체가 망가진 세포에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에피제네틱 엔자임, 즉 아까 보여드렸던 H대곤이나 뭐 이런 단백질들도 세포 내 위치가 고지체에서 유래된 고속도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포에서 아스틸레이션이 된 부분에 비교를 하였습니다. 즉 여기 보시다시피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와 비교를 해서 아스틸레이션 패턴이 크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적정한 부위에 존재해야 될 후성 유전 관련된 엔자임들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연이 결핍된 환경에서 고지체 스태킹을 어느 정도 무너뜨린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젊었을 때는 고지체도 싱싱하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연 운송도 적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지체 스태킹이 이제 잘 일어나게 되는데 고지체가 노화되게 되고 즉 세포가 나이가 되게 되면
골지체의 이런 노화도 진행이 되어서 골지체 스태킹 자체가 잘 정상처럼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골지체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튜브들도 즉 고속도로들도 적절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단백질들과 효소들이 세포 내 적절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브랜딩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우리가 요새 K뷰티가 많이 이제 그뭐 세계적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국가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항상 꽤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안티 보이지 에이징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 결과가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그 보이지체 노화를 억제시키는 이러한 그 천연물 유래 단위 컴파운드 이런 것도 스크리닝해서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 비단 피부뿐만 아니라 이번 결과는 피부를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다른 세포에서도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보이지체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그런 중요한 항노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과는 그 저는 이제 그 오늘 그 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 자체에서 우리에서 그 원래는 이 제1저자가 그 뭐 소피아 박사랑 김진현 박사님이랑 홍의진 박사님이시고요. 이분들이 원래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것이 없어가지고 대신 제가 오늘 뭐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이제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원병문 교수님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분 계시는 곳에 소피아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골지체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지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이제 골지체를 아주 잘하시는 유명하신 손꼽히는 또 분이셔서 또 깊은 디스커션과 함께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소피아 박사님이랑 김진 박사님이랑 허재 박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